지난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이 문제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심각한 정부 외교 실패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모셨습니다. 네, 거의 뭐 매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너무 늦게 모셔가지고 송구합니다. 제가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도광산 뭐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군함도 라는 영화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쉽게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결국은 등재가 됐어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도와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저도 좀 엄청나게 심각한 외교적 실패, 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계유산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유산들이 있습니까, 장님 생각에? 글쎄 우리나라 굉장히 세계유산 많이 있어요. 화성, 화성 맞아요. 석굴암, 뭐 가야 고분군 백제유적 이런 거 세계유산이잖아요. 그거 외국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인류가 OUV라고 하는데 Outstanding and 그러니까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유산들을 인류 전체가 물려줘야 한다. 그리고 이 유네스코 자체가 이 전쟁의 폐허에서 평화의 마음을 쌓자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산들을 보존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유산 이 관련해서 군함도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그리고 이번에 에도시의 사도광산 계속해서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전에는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네 유산 잘 보존하다 박수치는 그런 축제의 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메이지 산업유산 2015년입니다.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이라는 것을 등재하겠다고 나서면서 여기가 대단히 이제 정치적인 논쟁의 장으로 된 거죠. 근데 아베가 당시에 왜 이것을 들고 나왔냐면 메이지 혁명이 1868년부터 적어도 2015년이니까 150년을 앞두고 아베가 얘기한 건 쭉 그거 아닙니까? 이 일본의 침략 전쟁이라는 것은 잘못된 전쟁이 아니다. 우리 메이지 시대부터 서양 이래로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것을 등재하자라고 했는데 당시에 일본 내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것이 일본으로 보면은 근대화 성공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말하자면은 침략 전쟁, 식민지를 간 아이누, 홋카이도, 오키나와, 조선, 대만을 침략한 근대에 말하자면 침략 전쟁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등재하는 것 자체가 유산도 여러 군데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 강제동원 역사 아니면 일본이 전쟁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그 뒤에 것을 숨기기 위해서 메이지 시대만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것만 우리가 유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거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아베가 당시에 그 유네스코 전문가들 싹 갈아치웠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무리하게 메이지 산업유산을 밀어붙였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이제 역사 왜곡의 이제 첨단의 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투표는 21개 회원국이 하는데 이게 2년인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위원국을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결정하는.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가서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는 그때 위원국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메이지 산업유산에 이렇게 강제동원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추고 어떻게 그것만 자르고 할 수 있느냐. 이거 네거티브 헤리티지라고 해서 부의 유산 어두운 측면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전시도 하고 로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발언을 이끌어냈느냐. 예. 이 등재에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가 관례가 돼 있어서 2015년에는 그 등재 자체가 하루가 네. 연기되는 한국 정부가 합의해주지 않아서 이례적인 사태가 그러니까 한국 발생했어요. 정부가 합의 안 해주고 NGO들도 현장에 그렇죠. 가서 뭐 로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예. 이런 강제 동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예. 것을 예. 전시하면서 알리고. 예. 그래서 어떤 권고를 이끌어냈냐면 네. 1940년대 예. 당시 이 메이지 산업유산 현장에서 예. 한국인 예. 노동자 등 당시 이제 연합군 포로도 있고 중국인도 예.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가혹한 환경 아래에서 예. 노동에 시달렸다. 네, 영어로는 forced to work이에요. 네. 그럼 강제동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당시에 유네스코 사또 군이라는 예. 유네스코 대사가 처음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 우리는 전체의 역사, full history, 예. 이것도 되게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네.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등재에 동의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군함도가 등재가 된 건데요. 예. 문제는 그 뒤로 이제 10년이 되도록 네. 그런 조치가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 오히려 그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도쿄에 예. 이 유산들은 이 다 전국에 저기 흩어져 멀리 있는데 있고 가고시마 큐슈에 제일 예. 많거든요. 예. 예. 도쿄의 신주쿠의 총무성 저 뒤편에 택시로 가도 내비로 찍어도 엉뚱한 데가 나오는 그런 구석에 박아놓고 택시로 찍어도 엉뚱한 데가 나와요. 거기에 그리고 전시는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느냐? 예. 군함도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의 차별이 없었다. 에? 사이좋게 잘 지냈다. 뭐 이런 전시들을 꽉 채워놨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아니 이것이 군함도에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사이좋게 잘 우리 지냈다. 영화 다 봤거든요. 예. 뭐 그런 이거 것들을 거짓말 이제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에 네. 거기도 되게 이 군함도라고 하는데 일본의 근대를 상징하는 장소라서 예. 그 해방 이후에도 예.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이제 섬이 이제 폐광이 되면서 네. 나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 주민들을 그 증언들을 데려다가 그런 것만 따다가 지금 계속 이제 왜곡을 하고 있어요. 역사 왜곡을 다양하게 하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등재가 되더라도 네. 계속해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예. 권고를 유네스코에.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계속 예. 항의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는 네. 메이지 산업유산에 대한 산업유산 정보센터가 네. 전체 역사를 제대로 예.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니네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강력한 유감. 예. 그래서 strongly regret라는 표현을 써서 예. 일본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이 몇 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2021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 외교 참사다라고 할 정도로 네. 유네스코가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뒤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사도라고 하는 것을 등재하면서 그렇죠. 여기서는 또 뭐냐면 에도 시대만 잘라서 또 고기만 잘라서 그 메이지 뒤에 자르고 에도 자르고 해서 예. 딱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그렇죠. 그래서 역사 거기가 왜곡을, 세계적으로 그런 수공업으로 금을 채취했다라는 것만 선전하기 위해서 이제 등재를 시도한 건데요. 여기는 사실은 너무나 자료나 증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등재가 될 수 없는 데다가 한국은 이번에 21개 위원국 중에 투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반대하고 하면은 절대로 등재가 되기 힘들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저희 NGO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 노동이라 그래서 일본에 30여 년 전부터 사도에서 이 강제동원 조선인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에서 진짜 끌려가셔서 고생하셨던 분들 그 피해자들을 일본에서 오셔서 조사를 해서 충남 지역, 전북 지역에서 많이 집단을 동원됐거든요. 그러니까 충남 지역하고 전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지역별로 할당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당시에.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서 끌고 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이라는 게 형태가 대개의 경우에 이제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핵심적인 것은 이 우리나라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보면은 그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가 불법이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가 정책에 의해서 조선 총독부가 지시를 해서 기업들이 와서 데려갔거든요. 그 형태가 모집, 반알선, 징용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다 강제동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담당자가 노무 관리회가 한 지역에 와서 사람들
총독부한테 허가를 받아서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있는데 사도는 특히 여기 이제 이 책에 보시면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2022년에 네. 발행한 책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그 충남 지역 논산 그리고 청량, 네. 익산, 구역, 네. 공주 이런 데 예. 집단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 생존자도 계신. 생존자도 극소수 아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네. 한두 분 몇 분 안 계셔요. 정확히는 저희가 파악이 다 안 되는데. 근데 30여 년 전에 이 사도 현지의 시민들, 그 네. 제일동포들이 일본 전국적으로 강제 동원에 관한 조사가 있을 때 이 뭐 전쟁 끝나고 말하자면 30년 전이니까 40년 뒤 아닙니까? 45년이니까 생존자들 살아 계셨었거든요. 그렇겠죠. 한 70, 80 되었으니까 이 지역에 가서 돌아다니시면서 조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언자들을 사도로 데려가서 증언 집회도 하고 당시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당시 거기 살았던 마을 주민들과 일본의 만나고 민간 단체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30년 만에 일본의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라고 한 단체와 뭐 2차례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해서 만든 책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들이 너무 차고 넘치고 증언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도저히 여기서는 강제동원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니가타 현에 니가타 현이니까 거기에 이제 사도광산을 관한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공식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조선인들이 끌려왔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광산에 지금 관리하는 그 이제 미쓰비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인데요. 그것을 지금 관리하는 회사가 미쓰비시 광업이죠. 미쓰비시도 뭐 아시겠지만 강제동원으로 진짜 유명한 전범기업입니다. 그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작년에 가서 그 회사 사장 사무실에 갔는데 사도 광산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원본을 보여주면서 1519명 끌려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KBS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빼도 박을 수 없는 강제동원이 빼박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런 어떤 강제동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불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지금 이 표현대로 일본 지금 한국 정부가 합의해 준 데라면 어떤 거냐면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돼 있잖아요.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사도에 와서 탄광에서 엄청나게 고생했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참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일본의 그 동원된 노동자들과 한국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같은 처지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어불성설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나라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예요. 핵심적인 게 남의 나라 국민들을 끌고 가가지고 억지로 강제노동을 시켰으면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배상도 똑바로 안 하고 사과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똑같이 노동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서 역사 왜곡을 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정부인데요. 실제 어제 요미우리 보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미우리가 뭐 일한 정부, 우리는 이제 한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일 양국 정부가 조선반도 출신자 포함해서 노동자에 관해서는 현지의 전시 시설의 강제 노동에 관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편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타협하였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외교부가 발끈했습니다. 강제노동 삭제를 사전에 합의하다니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강제성 표현은 2015년 군함도 포함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메이지 산업시설이 세계유산에 등록이 될 때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중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에 이미 그거는 다 그 강제성 표현은 끝난 거기 때문에 주요 쟁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피해갔어요. 실제로 그런 겁니까? 저는 의심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외교부가? 왜냐하면 외교부 낸 보도자료를 보시면 거기 주요 경위 요약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뭐 일본이 전체 역사 및 한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전시물을 이미 설치를 했고 추도식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등재에 찬성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마치 한국 정부가 요구한 대로 풀 히스토리 전체 역사 거기는 이제 강제동원도 포함되는 거겠죠. 한 것처럼 오해를 하게 보도자료를 써놨거든요. 외교부가.
근데 꼼꼼히 읽어보시면 네. 여기에 강제동원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느냐? 예. 주요 경위 요약이라는 데 예. 나와요. 예. 우리는 예.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있어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은 일관되게 주장되었다. 네. 여기에는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우리는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를 했다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2015년에 군함도에서 일본 정부는 약속한 거 있는데 니네 아직도 안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주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예, 예. 거짓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참. 아니 2015년 약속을 했는데 네. 10년이 지나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본 전시가 정부가. 왜곡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니네 약속해놓고 왜 약속 안 지키냐, 항의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 정부의 태도야 맞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번에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항의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할 때까지 버텼으면 저희가 갑이에요. 예. 한국 정부가. 그렇죠. 엄청나게 유리하고 저희가 이런 우리가 책도 피해자인데. 그럼요. 이런 예. 책도 내고 저희는 유네스코 위원회에 여기에 당시 저희들이 발굴해낸 30년 전에 이곳에서 이제 노동하신 분들의 유족분들 네. 만나서 예. 그분들 인터뷰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다 명의로 증거 아닙니까? 증거죠. 예. 명의로. 그래서 그분들이 생생하게 증언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사도 갔다 와서 예. 기침하느라고 진폐증으로 일 못하고 네. 맨날 이렇게 누워서 침대 여기다가 누워서 집에서 여기다가 베개에 대고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휴지가 산더미처럼 있었고 밤새도록 기침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증언들을 저희가 다 듣고 여기 실었거든요, 이 책에. 예. 그런 것들이 저희가 뒷받침하는 것들을 충분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강제동원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네. 빼줬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말하자면 한국이 이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외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고 이분들이 당시에 침략 전쟁, 식민 지배와 직결되는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로 끌려가신 네. 피해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양보해 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국회에서 어제도 우현식 의장이 사실조사를 명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거는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게 당시에 군함도에서 이것을 박근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이면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렇죠. 예, 보수 정부였어요. 그렇죠. 그때 이 강제동원의 이 사실을 위안부 합의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거 이제 7월이니까 위안법이 전인데 전이네. 이것을 받아낸 사람, 일본한테 국제사회에서 강제동원을 인정시킨 사람이 지금의 조태열 장관입니다. 에? 당시에 차관이었어요. 어머. 저희는 기억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차관이었던 조태열 차관. 현 장관이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그때 이제 강제동원 현장은 삭제가 아니라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야 역사는 빛과 그늘을 같이 기억해야. 이거 연합뉴스 2015년 7월 6일 기사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한국 대표단 공동 수석 대표인 조태열 외교 2차관은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등재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항상 역사는 밝고 어두운 면, 빛과 그늘을 있는 그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면서 오늘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어머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때의 조태열과 지금의 조태열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도 한 개 가지고 두말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도 당시에 본위에서 열렸는데요. 저희 민족문제연구소도 가서 그곳에서 이제 강제동원 현장 전시를 하고 일본의 니네 히로시마 원폭돔이라든지 그다음에 폴란드나 독일 이런 데서의 그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고 유네스코 유산이 된 것처럼 당신들도 이 어두운 면의 역사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전시도 하고 위원국들 불러다가 밥도 먹이면서 심포지움도 하고 했거든요. 그때 조태열 차관은 이 협상하느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메이지 산업유산이라고 하는 게 규슈부터 저기 도호구까지 23개 유적인데다가 이렇게 현이 막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지사들이 다 오고 각 지역 방송국 다 오고 한국 특파원들 다 가고 그다음에 뭐 유럽 특파원도 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올림픽 유치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수 치고 박수 치고 생중계 하려고. 그런데 봤더니 하루가 연기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합의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 강제동원의 역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그렇죠. 강력한 입장을 예. 표명했기 때문에 그 일본 전체에 네. 뭐 도지사들 뭐 다 와가지고 네. 자 등재됐다 뭐 와 이거 환영하려고 했는데 어머나 미뤄진 거예요. 미뤄졌어요. 한국 정부가 반대해서. 예. 그 의장국이 독일이었는데 네. 당시에 그 의장한테 저희도 뭐 서한 보내고 그 전에도 여러 했지만 합의해서 와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합의를 받아낸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베 정권 아닙니까? 네. 이 사토 군이 일본 우익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베가. 예. 조태열 너 큰일 하셨네 그때. 예, 큰일 하셨어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엄청나게 길게 당시 아마 메이지 산업유산 조태열 치면은 예. 당시에 이제 이 유산 등재관에서 차관으로서 여기저기 성과를 내놓은 것을 빛나는 외교를 빛나는 했네. 외교를 했어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참나. 예. 강제력을 인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 7군데 강제징용 현장을 이번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과정을 계기로 부정적 문화해소나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분명히 외교부가 예.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이걸로 자기들이 합의를 해줘놓고 네. 뭐 안 했다라고 거짓말한 거 네, 아니냐. 외교부는 지금 그 어쨌든 계속된 역사가 있는데 이 그 사실상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실제로 정부가 그 새로운 한일 관계에 물꼬를 트는 뭐 기반이 네.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도 네. 정부는 이번에 사도광산이 선제적으로 이행 조치를 취하기로 해서 일본이 네. 했기 예. 때문에 예. 전시에 예. 위급한 부분 개선을 포함하여 예.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네.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이거예요. 이 물컵 물컵 반전. 물컵 반전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조태열 장관도 예. 라오스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일본이 진정성 예. 있는 조치를 예. 취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세상에 그놈의 물컵 반잔은 언제 채워지는 그런 겁니까? 말입니다. 박진 장관도 계속 그거 우리만 기다리시다가 퍼주기 결국 뭐 국회의원 출마하느라고 그만둬 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향토 박물관 전시실을 네네. 사도에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조선인 동원 탈출 수감 기록만 있고 강제 동원 내용은 안 하기로 했다. 네. 근데 그 쭉 자료 조사를 하셨는데 네. 그 보도 자료 내신 걸 보면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관련 사진이. 네. 그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저 사진은 어떤 겁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네.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인들에 대한 전시가 있다라고 여기서 전시를 하겠다라고 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네. 이제 여기가 예. 광산의 사무소로 쓰였던 것인데요. 예, 광산 사무소. 그 예. 옛날 건물입니다. 그러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예. 아주 오래된 낡은 건물인데 건물인데. 낡은 건물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에 관한 전시 있을 것인데 제목도 보면은요. 예.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박물관 전시예요.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아니죠. 강제 동원이라고 그렇죠. 써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은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에서 온 노동자의 생활 보시죠. 그다음 네. 사진을 보시면 그다음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예. 구 광산본부 사무소라고 예, 하는 예, 곳이고요. 예. 요거는 사도 광산의 그 갱에서부터 예.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옆에 있는 사료국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단 국내성 어료국이라 해서 옛날에 이제 메이지 시대에 그 정부에서 관리하던 시설이고 되게 예, 유적이다. 이렇게 광산 박물관으로 쓰여진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한 방에 전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저 안에 한 방이요. 예. 요거, 요거예요. 예. 요거예요. 요겁니다. 예. 요거 얼마나 된다고 보셔요? 요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22제곱미터, 6.6평입니다. 우리 스튜디오 반만도 안 하네. 맞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전시가 되었던 패널도 자세히 보세요. 저 패널 보시면 예. 이게 가벽으로 세워놨죠.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거예요. 예. 요게 이제 27일 날 등재가 되면서 네. 정부에서는 여기 보면은 어제 대통령실도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평가할 만해서 우리가 합의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보시면은 아시면 되게 급조한 티가 나고요. 네. 이거를 27일 날 이제 발표할 때는 공개가 이게 28일 날 됐거든요. 일요일 날. 예. 우리나라 특파원이나 이제 취재가 28일 날 그 다음 날 가서 본 거예요. 네네. 기자들도 아연
실색하죠.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 심하네. 20제곱미터에 그랬더니 막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죠. 외교부가 뭐라 했냐면 반현 전시물은 한일 합의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져 급히 제작된 것으로 조속히 더 좋은 재질의 전시물로 교체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나라와 나라가 하는 일인데 세상에 저렇게 급조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제가 보기에 반나절이면 반나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이라고 지금 영향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전시를 한번 와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외교관들을 좀 조태열 장관 초청해가지고 너무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하십니다. 그러니까 민간 NGO들도 저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저렇게 대한다는 거죠. 저는 저거 보면서 아니 저걸 보도자료에 실으면서 일본이 선제적 조치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등재를 해준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 저기에 그 1,519명의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자기 집에 언제 갈지도 모르고 가서도 그렇게 죽어가신 분들이 도망가다가 두들겨 맞고 그런 분들이 하루 종일 배가 고프고 피와 눈물이 저기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로부터 저 정도밖에 대접을 못 받아도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게 우리 그 할아버지들의 피와 땀이 저런 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교부는 이게 그 기타자와 부유 성광장이라 그래서 이 사도광산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처럼 돼 있는 그러니까 선광 광석을 이렇게 골라내는 것이죠. 거기 옆에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니까 많이 볼 거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어요. 변명이죠. 그런데 핵심적인 거는 유네스코 산업시설을 등재하기 위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돈 들여서 만든 시설이 있어요. 키라리움 사도라고요. 그래요? 혹시 준비된 사진이 있나요? 이제 그 사도광산의 그 중심이 되는 아이카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그 거리에 말하자면 마을의 중심지에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저기도 이제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실내를. 그래서 여기만 찍을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 찍어온 곳인데 그 키라리움 사도라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치보시면 나옵니다. 키라리움 사도. 저의 외형이 저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저기에 이제 사도의 그 광산으로 가는 거의 입구쯤에 마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아까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우리 그 사진 비교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는 뭐 외교부에서 아무리 저렇게 이겁니다. 보세요. 돈을 들였는지 딱 봐도 변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일본이 근데 이럴 거예요. 이 향토박물관도 되게 유적이고 역사가 있는 거리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상에 너무 말하자면 외교부의 보도 자료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너무 구차해요. 아니 저는 정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차라리 우리가 국민들이 모금을 해도 저 정도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땅 사가지고 아니 우리가 땅 사가지고 그 똑바로 만들면 저까지 거 하나 못 만들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저걸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외교부가 일본의 선조치에 대해서 기대하고 나머지 물컵반장 기다린다. 어떻게 이런 외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서 너무 분노를 했는데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역사가 있는 박물관에 그렇게 전시가 되었으니까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이다. 뭐 군함들도 안 했는데 뭐 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배신감 그리고 사실 부끄러움, 치욕스러움을 느낍니다. 사실은 일본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나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세상에 저렇게 해놓고 우리 국민들더러 일본의 선조치 선의를 믿어라. 그리고 뭐 가장 윤석열 대통령 왜 이러는 겁니까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 아까 얘기했지만 외교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교 차관이 이렇게 조태열 장관이 할정적으로 강제동원이란 말이 빠졌을 때 한국에서 어떤 반발이 있을 거리라고는 충분히 예상했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것을 이렇게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 이거 뭐냐면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도대체 무슨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저도 그래서 맨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왜 저러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제 최종원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친일 반일 이런 얘기 쓰는 거 참 싫어하는데 친일에도 좀 정도가 있고 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희가 이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에 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활동해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목적으로는 피해자건 인권이건 평화건 어떤 심지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강제동원 문제를 저런 식으로 부정해 버리면 동의해주면 일본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의 우익들은 뭐 일본 정부랑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강제라는 말, 식민지배 불법성이라는 걸 빼버리고 일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네스코 메이지 때도 우리가 그거 합의해 준 거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랬어요. 이 우리가 합의해 준 그거는 합법적인 것이었다. 왜냐 식민지배도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관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것을 용인해주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역사 의식,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게 뉴라이트죠. 뉴라이트다. 그 앞서 그 향토박물관 전시구역 있잖아요. 이게 설명 자료는 제대로 좀 되어 있나요? 설명 자료 좀 볼까요? 일본 말이긴 한데 워낙 일본 전문가셔서 요거는 이제 아이카 향토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아이카 향토박물관도 원래 전시가 저런 식으로 왼쪽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전시랑 비교해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네요. 원래는 저런 곳이었는데 저기에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죠 전혀. 원래 향토박물관으로 쓰던 곳에 방 하나를 내서 이번에 특별히 조선 사람들 거를 넣어주겠다라고 특별 전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외교부에서 아니다 상설 전시다라고 하고 전시물도 교체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다음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조선인 노동자들 기숙사 그다음에 공동 취사장 요거는 이제 그 전시장의 2층에 여기 보면 오른쪽 방에 저기 동그라미 쳐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한국인 노동자 전시를 하겠다는 건데 그 위에 제목도 보시면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 새로운 전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산에서 일한 일본 사람, 조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을 전시를 하겠다는 거죠.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 기숙사,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취사장터의 안내판을 세우겠다는 건데 저 허허지벌판은 뭡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광산에서 광산이 있고요. 그 산 전체에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광산 노동자들이 광산에서 일을 하고 한참 걸어야 돼요. 한참 걸어와서 저 기숙사에서 잔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그 증거 자료들 중에 저희 자료집에 보면 자세히 나오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거기 일했던 노동자들한테 담배를 배급한 명부가 있거든요. 담배? 담배를 배급한 명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조선 사람들 이름이 다 써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 배급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조선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기숙사들이 제1, 2, 3, 4, 4 상해료라고 떨어져 있어요. 그 공터입니다. 상해료가 있던 자리.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노동자들은 걸어서 탄광에 가고 밥을 먹고 다시 또 오고 그래서 엄청나게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왔다 갔다 했던 곳인데요. 거의 이제 공터처럼 방치되어 있고 안내판이 조금 이렇게 서 있긴 하나 여기에 이제 한국 정부로는 역사적 시설 장소들에 설치된 안내판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제목도 연관 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노동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참 어떻게 보세요? 오늘 김영환 실장님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런 거 다 조사하고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저희들 잘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문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 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잘못된 역사, 제대로 되지 못했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지 말자라는 교훈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주의도 이렇게 성숙시켜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위안부 합의 기가 막히게 해놔가지고 얼마나
국민들께서 격분하셨습니까? 네. 근데 그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아주 기괴한 방법으로 그 강제노동 예.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배상 판결을 하라고 네. 나왔는데도 그런 식으로 뒤집어 놓더니 예. 이번에는 심지어 사도광산까지 네. 일본의 정치인들 특히 자민당 정치인들이 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제도 그렇고 네. 사람들이 네. 을사늑약 때 외교권 박탈당한 것 같다. 을사늑약, 그러니까 내선일체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을사늑약, 내선일체 예. 누가 이완용입니까 지금? 예. 누가 그래서 나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뭐 계속 그 정부 여당에서는 뭐 반일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저희들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친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일인명사전 만들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식민지 역사박물관도 만들어서 네. 많은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요. 또 일본의 시민들이 저희 박물관에 기부도 해주고 그래서 일본 시민들이요? 그럼요. 저희들이 그 이 책 자체도 네.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가 예. 같이 발행을 한 것이고 이미 사도에서도 사도 광산의 그 시민들이 30년 전부터 해왔던 그런 진상규명 활동을 이것을 계기로 네. 다시 저희들이 증언 집회도 하고 그래서 했어요. 저희 가서 그 일본의 평화 세력, 네, 일본의 네, 네. 시민사회와 예. 한국의 시민사회가 예. 연대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런 책자도 만들고 네. 진실을 알리고 예, 하고 집회도 있는 건데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보시면 사도라는 데도 너무 살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라서 네. 이 유네스코 하려고 예. 10몇 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광객들도 이제 안 가고 하니까 집이 30%가 비어 있어요. 엄청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곳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예. 계속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명기할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 집회를 하면서도 얘기 들었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끌려가셨던 분 아까 그 담배 명부에 아버님 성함이 계신 정운진 선생님이라고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네. 그분의 아버지 명부를 직접 확인했어요. 처음으로. 아유, 얼마나 오셨을까. 눈 무시고 그랬는데 예, 얼마나 억장의 문을 예, 사도 계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광산에 계신 분들이 집회 끝나고 공개적으로 질문할 때는 얘기 안 하시다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봤다. 조선 사람들이 추운데 얇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도와주고 그랬다. 아니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가서 몰래 가가지고 밭에서 막 이렇게 갔는데 사도 사람이 도와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너무 배가 불렀다. 그래서 뭐 그렇게 밥을 먹었다라는 증언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 사이에는 그런 연대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규명하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 정부라고 하는 그 집권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이것을 덮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아까 사도광산사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여기 보면 반도 조선인 노무자 명부라는 게 있어요. 거의 1,500여 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니가타 아까 현의 역사에 기록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역사를 만들 때 이 골덴사도 미쯔비시 측에서 명부를 준 거예요. 이걸 보고 쓰라고 기증을 했어요. 현리 공문서가 안에. 그런데 요다부터가 이제 재밌는데 그럼 현사에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선 사람들이 강제동원 당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공식 역사에. 그리고 그 마이크로필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놓으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왜 그랬더니 그거는 미쯔비시가 기증하면서 기증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원본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받아내야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받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사에 등재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계속 유네스코는 2년, 3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매년 총회가 매년 열리니까 거기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이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메이지 산업유산도 지금 10년째 되고 있지만 저희가 매년 거기 가서 보고 전시 어떻게 되는지 리포트하고 구남도도 가고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가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계속 감시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얘기해서 그 명부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키시마 마루 명부도 발견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것들을 하는 현지에서도 하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나고 계속 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키나와 섬 다음으로 큰 섬이에요. 그 여러분들 제가 뭐 선전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사도라고 하는 곳은
모양이 한반도처럼 생겼어요. 우연히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고시히까리라고 하는 쌀도 유명하고. 아, 고시히까리. 이게 니가타인데 사도가 니가타에 있잖아요. 네. 사도가 땅이 넓습니다. 어. 그리고 바다도 되게 아름다. 그래서 보면서 거기가 고시히까리 쌀이 비싼데. 그러니까 거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따오기가 또 유명한데요. 따오기가. 예. 뭐, 그런데 세상에. 그런 데인데 거기서 한반도가 이제 그러니까 동해 쪽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 탄광이 위에 있고 내려오면 바다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거기가 한반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러는데 당신들이 거기다가 강제동원에 가서 역사만 제대로 전시를 하면 이곳이 말하자면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제대로 밝히는 아주 훌륭한 장소로서 한국 사람들부터 얼마나 환영을 받겠느냐라고 저희들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그걸 안 합니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누스갯소리. 예. 아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예. 더 심각한 거는 그거를 기시다까지. 한국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을사늑약이냐 이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상하게 일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잠시 후에 이진숙 후보자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 똑바로 말을 못해요. 왜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아까 대법원 판결 얘기가 나왔지만 네. 저희들이 30년 넘게 일본에서 투쟁해 와서 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법정 투쟁 거치고 그리고 한국으로 또 와서 한국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박근혜 사법농단 엊그제 양승태 씨는 또 무슨 병원 그러니까 판결 뺐다가 세상에 나오네요. 제가 세상에 부끄러워서 살 그것이 수가 아직 지금 예.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 3월 달에 그 유족분들 모시고 네. 삼자 변제 거부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거동하시기 힘드시니까 예. 그 아드님들 따님 데리고 저희들이 일본 갔다 왔거든요. 아, 일본 제철 미츠부시 갔다 왔어요. 예. 문전박대. 3월 달에 예, 문전박대. 저희 또 그런데 이제 일본 국회에 가서 의원들하고 일본 시민들하고 집회도 하고 왔는데요. 힘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이 네. 아베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부정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일본이. 징용공이라고 예. 했었죠. 근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징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핵심적인 것이 식민지배 불법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거는 그냥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주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끌려갔습니다. 징용공이고 강제 노동 동원 강제 동원의 대상이었던 그렇죠. 분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어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전시회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용인을 해줬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녹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공직자들이 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요구도 못하고 사과도 못 받아내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네. 어제 또 그 보도를 보니까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자세히 읽어보면 강제라는 거 알 수 있다. 누가 하신 말인지는 뭐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모든 외교 정책을 뭐 심리적으로 뭐 우리는 뭐 해구산에 들어간 것이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 아닌가 좀 추측은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도저히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김용환 그 실장님 종종 모셔가지고 이게 저희가 한번 이 성토대 같은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조만간 또 모셔서 자주 모셔서 말씀 들어야 될 것 같고 저희 프로그램 정치인들 많이 보십니다. 제발 이 코너 꼭 보시고 사도 같이 가세요. 민족문제연구소랑 사도 같이 가셔서 이거 똑바로 좀 이 말도 똑바로 못하는 정치인들 대통령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나랍니까? 이런 얘기들 분명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민족문제연구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저희들 7일 임명사전 잘 아시죠? 저희들이 91년에 세워져서 2009년에 7일 임명사전을 이제 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식민지 역사를 전문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단체로도 많이 오는데요. 꼭 오셔서 저희들이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강제동원 특별전도 했고 이번 주부터는 올해가 청일전쟁 130년. 아, 그런가요? 러일 전쟁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은 해방 80주년이 되죠.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 역사가 청일전쟁으로부터 강제병합이 1910년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청일전쟁과 관련된 엄청 귀한 자료, 이 두루마리 자료가 있거든요. 청일전쟁을 일본이 하면서 자신들의 전과를 알리기 위해서 그린 그 긴 두루마리 그림이 공개가 돼요. 처음으로. 그래서 오시면 실물도 보실 수 있고요.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가입 해주시는 거 좋죠. 후원회원 많이 가입해 주셔서 또 이런 책도 있으니까 오셔서 이 사도광산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시고 그밖에 대법원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또 친일파 독립운동가 이런 역사들 이거 한국과 일본 제일동포 시민들이 같이 만든 곳이니까요. 꼭 와서 보시고 홈페이지 보시고 후원가입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최근에 사실 촛불혁명 이후에 정당 가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민주당 당원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제가 그 이해찬 대표에게 들어보니까 1년에 240억이 당비로 거친대요. 민주당이. 근데 반면 시민사회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시민사회는 후원자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NGO를 예전에는 저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1인 1 NGO 운동을 했었어요. 가입하기. 여러분 뭐 환경운동연합이 됐든 참여연대가 됐든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됐든 경실련이 됐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민단체에 한 단체씩만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활동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잘 관심 갖지 못했지만 이분들이 다 이런 걸 조사해서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나라 똑바로 된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에 저희가 독일에서 직접 가서 로비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정권이 이렇다 보니 인도에서 했는데 인도도 못 갔어요. 뭐가 그냥 집에서 제가 전화로 민간외교하고 성명 쓰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이 사도광산이라는 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건 계속해서 매기 산업유산도 마찬가지. 도쿄 가시는 분들 많이 가잖아요. 저런 분들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꼭 가보세요. 한국어 가이드도 있어요. 일본에 가서 우동만 먹고 돈가스만 먹고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만 먹을 게 아니라 꼭 이런 유산 가서 공부하고 옵시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선의 7편이죠.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